영상 보시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 알람 설정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오피디예요. 지난 3월 짝돌이와 함께 코타키나발루 여행을 다녀왔는데요. 코타키나발루에 다녀오다 시리즈를 마치고 여러분께 여행 꿀팁을 알려드리고자 이 영상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코타키나발루 여행을 가고 싶은데 계획을 어디서부터 시작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 전체적인 팁을 간단히 훑고 싶으신 분들을 위한 구성입니다. 그럼 바로 시작할게요. 첫 번째, 코타키나발루? 그게 어딘데? 뭔데? 세계 3대 선셋으로 유명한 코타키나발루는 말레이시아 동부 사바주의 수도입니다. 한국보다 1시간이 느리며 5에서 6시간의 비행을 통해 갈 수 있습니다. 링깃 단위 화폐를 사용하며 비자는 3개월 이하 시 불필요합니다. 콘센트 모양이 다르므로 어댑터와 멀티 콘센트를 챙겨가세요. 이곳은 다민족 국가로 말레이, 중국, 인도, 파키스탄인 등 다양하게 거주하며 종교의 자유를 가지고 있습니다. 평균 30도 기온의 3월에서 9월은 건기, 10월에서 2월은 우기이며 스콜성 기후로 소나기가 내립니다. 또한 일교차가 약 7도로 큰 편입니다. 가방을 뒤로 메고 다녀도 괜찮을 정도로 다른 동남아 국가에 비해 치안이 괜찮은 편입니다. 밤에도 안전하게 돌아다녔습니다만 조심해서 나쁠 건 없겠죠? 코타키나발루에서 유명한 것은 선셋, 해양 스포츠, 야시장, 썬데이 마켓, 반디부 투어, 모스크, 마사지 등이 있습니다. 더 북부로 가면 정글 관련 투어가 있지만 저희는 남부만 다녀와서 관련 후기는 없습니다. 두 번째, 환전 팁. 링깃 화폐를 사용하는 코타키나발루. 1링깃은 하나로 대략 300원 정도입니다. 환전을 하는 방법은 크게 3가지로, 첫 번째, 한국에서 바로 링깃으로 환전을 하는 방법. 두 번째, 한국에서 달러로 바꾸고 현지에서 다시 링깃으로 바꾸는 방법. 세 번째, 한국 돈을 현지에서 링깃으로 환전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첫 번째 방법은 우대율이 낮고 링깃 취급소가 많지 않다는 단점이 있고, 두 번째 방법은 우대율은 좋지만 이중 환전으로 수수료가 2번 든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현지 환전 수수료가 들지만 가장 간편한 방법인 세 번째 방법을 이용합니다. 대부분 밤 비행기로 도착하여 환전소가 열지 않기 때문에 공항에서 다음날 사용할 약간의 돈만 바꾸고 나머지는 3번처럼 원화를 현금으로 뽑았다가 현지 환전소에서 링깃으로 바꾸면 됩니다. 위즈마 메르데카의 환전소들이 환율이 좋은 편이며 한 번에 많이 돈을 바꾸며 링깃을 원화로 다시 바꿀 경우 링깃이 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손해를 보게 되므로 적절히 바꾸는 것이 중요하며 가져온 원화가 떨어졌을 때는 현지 ATM 기계를 이용해서 추가적인 링깃을 뽑아 쓰시면 됩니다. 세 번째, 무선 인터넷. 무선 인터넷의 경우 포켓 와이파이보다는 유심을 많이 이용합니다. 공항 바깥쪽 오렌지마켓 우측에 위치한 디지를 이용했는데요. 7일 기준 17기가가 26링깃이며 전화가 가능한 것은 35링깃입니다. 일행 중에 한 명 정도는 번호가 주어진 유심을 이용하면 추후 돌발 상황이나 현지 예약을 잡는 데 있어 도움이 됩니다. 네 번째, 이동수단. 코타키나발루 시내는 대부분 도보로 이동할 수 있을 정도의 거리지만 낮에는 매우 덥고 공항이나 모스크, 해변 등으로의 이동은 꼭 차가 필요합니다. 이곳에선 흥정이 필요한 택시보다는 어플에서 처음부터 가격이 정해진 상태로 이용을 하여 바가지 위험이 적은 그랩을 많이 이용합니다. 대부분의 운전자들이 친절했으며 영어로 소통이 가능합니다. 그랩 어플 이용 방법입니다. 본인 인증과 함께 회원가입을 하고 카 선택, 지도에서 출발과 도착 장소를 선택하고 차 종류 선택, 캐시 선택 후 예약을 누르면 되는데요. 차는 제일 최상단의 그랩카를 많이 선택하며 이용 인원이 많을 때나 특수한 경우에는 하단의 차 중 선택을 하면 됩니다. 예약이 완료되면 그랩 기사님의 차 번호, 차 종류와 색이 표시됩니다. 그랩 어플의 경우 한국에서 미리 인증을 한 후에 가라는 말이 있었는데요. 해외에서 유심을 바꾸는 과정에서 재인증이 필요한 경우도 있기 때문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저 같은 경우 미리 인증을 하고 갔는데도 불구하고 인증이 되지 않아서 현지에서 다시 아이디를 만들어 현지 번호와 얼굴 사진으로 인증을 하여 이용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숙소. 숙소의 경우 게스트하우스와 호텔, 리조트를 많이 이용하며 저희는 이용 목적과 가격에 따라 적절히 섞어 숙소를 이용했습니다. 그중 캡슐 호텔의 경우 잠자리가 예민하거나 사람들이 많은 것을 싫어한다면 비추천이며 혼자 여행하는 경우나 진짜 잠깐 새벽에 눈을 붙이는 경우에만 추천합니다. 리조트는 다른 호텔에 비해 3에서 5배 정도의 가격 차이가 납니다.
휴양 목적이거나 가족 단위로 올 경우에는 리조트에서만 묵어도 아주 충분한 여행이 되지만 가격 부담이 상당하니 저희처럼 하루 정도 체험으로 묵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다양한 숙소 예약 홈페이지가 있지만 저희의 경우 트립하고 호텔스 컴바인 같은 가격 비교 사이트를 1차적으로 이용하고 그 중에서 선택을 해 이용하였습니다. 약간 냄새가 나거나 벌레 출몰, 화장실 물 빠짐 등의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 한국어 후기 이외에도 여러 후기를 꼭 많이 읽고 결정하세요. 또한 대부분의 숙소의 경우 두리안과 같이 냄새가 강한 과일을 단위 금지하고 있으며 숙소가 저렴할 경우 냉장고가 없을 수 있으니 꼭 확인해야 합니다. 더불어 금연, 흡연방의 선택과 창문의 유무, 뷰 선택, 조식 포함 등의 사항도 꼭꼭 확인하세요. 말레이시아는 외국인 투숙객에게 관광세를 따로 받고 있습니다. 눈당 하루에 10링깃이며 보증금도 생각보다 많이 받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해외 결제가 되는 카드로 결제, 퇴실 시 취소하거나 공항에서 어느 정도 여윳돈을 미리 환전해야 합니다. 숙소 위치 팁은 영상 후반부를 참조해주세요. 6번째, 제셀톤 포인트 꿀팁입니다. 코타키나발루에서 해양 액티비티를 빼놓을 순 없죠. 시내의 북쪽에 위치한 제셀톤 포인트라는 곳에서 이와 관련된 투어 예약을 할 수 있습니다. 투어는 크게 섬 투어와 반딧불 투어가 있는데 섬 투어에서는 여러 개의 섬 중 자신이 원하는 곳을 선택하여 배를 타고 이동해 시간을 보내고 정해진 시간에 해양 액티비티를 하는 것입니다. 반딧불 투어는 코타 시내에서 1시간 전후의 장소인 반딧불이가 있는 맹그로브 숲으로 이동을 하는 투어이며 간단히 간식을 먹고 야생 원숭이를 보고 저녁 식사를 하고 선셋을 관람하고 반딧불을 만나는 것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셀톤 포인트에서는 예약하는 창구들이 모여 있는데 창구에서 각종 투어를 예약할 수 있습니다. 섬 투어와 반딧불 투어는 한 곳에서 함께 예약을 할 수 있으며 픽업 서비스 또한 가능합니다. 섬 투어는 9시, 반딧불 투어는 오후 2시쯤 시작을 하기에 하루 동안 둘을 함께 타이트하게 이용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섬 투어의 경우 자신이 가고 싶은 섬, 하고 싶은 액티비티를 미리 선정하고 본인들과 비슷한 구성으로 이용한 다른 사람들의 이용기를 통해 대략적인 비용을 알아보고 여러 창고를 돌아다니며 가격을 비교하고 흥정합니다. 액티비티를 많이 할 경우 첫 번째 섬에서 머무는 시간이 너무 짧아지기 때문에 섬을 2개 이하로 가는 것이 좋으며 섬은 거리와 편의시설, 단체 관광객이 많은지 등을 생각하고 골라야 합니다. 또한 가격 비교 시 노트나 수첩 등에 적어가며 해야 합니다. 반딧불 투어의 경우 마찬가지로 자신이 가고 싶은 곳을 정하고 저녁 식사가 제공되는지도 꼭 확인해봐야 하며 섬 투어 예약을 하며 함께 예약할 수 있습니다. 1200링깃을 불렀었는데 아무리 봐도 사귄 것 같아서 좀 뻗당겼더니 660까지 깎아주더라고요. 그래서 검색을 막 했더니 아니 하고 잡아요. 스파 창구에서는 그냥 처음부터 450원 주는데 우리가 뭐 등기도 추가했고 그냥 기분 좋게 그냥 딜했죠. 서비스 같은 경우 창구 바이 창구, 데이 바이 데이, 취향 바이 취향이기 때문에 최대한 많은 후기를 검색하고 가는 것이 좋습니다. 섬 투어 시 자연보호 목적 등으로 예약과는 별개로 섬 입장료를 내야 합니다. 이때 가격은 20링깃으로 한 번 내면 다른 섬에서는 내지 않아도 되나 영수증 꼭 들고 다녀야 합니다. 투어 예약 시 받았던 영수증 또한 잘 보관해야 하는데 저희의 경우 가이드가 맡아주어 관광객 본인들은 고유 번호만 외우고 있으면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추가적인 꿀팁입니다. 코타키나발루의 경우 도시 자체가 많이 크지 않아서 몇몇을 제외하고서는 그랩이 아니라 도보로도 충분히 이동을 할 수 있는 거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덥고 그랩이 싸기 때문에 관광객들은 짧은 거리라도 차로 이동을 합니다. 위 지도를 참고하여 숙소를 잡으면 편리합니다. 시장이라는 특성상 어느 정도의 흥정은 있을 수도 있지만 정가제가 기본이기에 억지스러운 흥정은 무례하게 느껴진다고 합니다. 이슬람교가 국교이기 때문에 국어라는 사람은 거의 없는 편입니다. 하지만 시장과 같은 곳에서는 어린아이들이 국어를 하곤 하는데요. 선한 마음이 아이들에게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코타키나발루의 일몰 시간은 5시 반에서 6시 반이며 6시 반 이후 완전히 어둠이 오기 직전까지도 하늘은 계속해서 변하며 이 모습도 매우 아름답습니다. 비가 온 직후의 하늘이 우리가 흔히 아는 세계 3대 선셋의 모습이며 대부분 일몰 때는 비가 그칩니다. 모스크의 경우 모두 입장료가 있습니다. 그리고 시티 모스크의 경우 여성은 내부 입장 시 몸을 가리는 옷을 따로 입어야 하며 핑크 모스크는 사바주 주립대 안쪽에 있습니다. 그늘은 시원하고 볕은 매우 따갑습니다. 심지어 저는 두피에 화상을 입었습니다. 모자가 있을 경우 쓰는 것이 좋으며 실제로 낮에 이동하는 건 여행객과 개뿐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입니다.
이와 반대로 백화점 등의 실내는 에어컨이 빵빵해 춥습니다. 가디건이나 얇은 난방을 챙겨가세요. 전 감기에 걸려가지고 빵떡이 났어. 이 더운 도시. 화장실의 경우 돈을 내고 이용합니다. 상태는 그리 좋지 않은 편이며 휴지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큰 백화점은 무료로 이용이 가능합니다. 시내에서 과속운전은 적은 편이며 무단횡단이 허용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냥 길을 건넙니다. 신호등이 작동을 하긴 합니다. 기다리거나 보행자 버튼 눌러 활성화를 시켜서 건너셔도 좋습니다. 다양한 민족이 거주하므로 다양한 음식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삼시세끼 닭만 먹게 됩니다. 라면 챙기세요. 2개 챙기세요. 추가적으로 이슬람 문화권이기에 술이 비쌉니다. 많이들 구매하는 기념품에는 호랑이 연고, 카야잼, 사바티, 벨리치약, 그림 개쩌, 후추, 망고 젤리, 거북이 인형 등이 있습니다. 어플은 트리플, 최근 코타키나발루 100배 즐기기를 참고했는데요. 특히 트리플에서는 그날 계획을 지도와 함께 볼 수 있으며 아주 유용한 팁들과 후기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행 전에는 책, 여행 전과 중에는 어플이 정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코타키나발루는 그리 큰 도시가 아니기 때문에 짧으면 2박 3일부터 여유있게 5박 이상까지 마음 편히 즐기시기 좋은 곳입니다. 코타키나발루 여행에 있어서 막연하게 계획 세우기 어려우셨던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길고 길었던 코타키나발루 시리즈를 마칩니다. 유용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도 꼭 부탁드릴게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